여러분,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주말이고 해서 ADC와 항암제와 면역관문 억제제, 그리고 차세대 항암제와 셀트리온에 대한 자가면역 질환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드렸죠. 그래서 플랫폼 기술인 ADC,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면역관문 억제에 대해서, 항암제 패러다임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왜 여기에 다시 한번 폭발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로슈와 유방암 치료제 캐사엘라 유럽 승인을 획득했다. 언제? 2013년도, 약 9년 전이죠. 지난 2월 미국 승인에 이어 유럽에도 승인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요, 이 캐사엘라, 로슈의 유방암 치료제인 캐사엘라는 보면 기존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죠? 허주마가 있죠, 우리에는요. 그리고 트록시마와 베그젤마, 항암제 3개 라인을 이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허셉텐의 이뮤노진이 개발한 DM1이라는 암세포 성장 방해물질을 결합시킨 약물이다. 캐사엘라는 화학요법제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더 많은 약물을 암세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약물로 각광받은 바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감이 좀 오시죠? 항체에다가 항암, 항암제로 쓰이는 바로 허주마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허셉틴에다가 링커로 끈을 연결시키고 여기에 케미컬의 약품을 연결한 다음에 항암제로 사용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우린 여기에다가 허주마, 트록시마, 혈액암이죠. 얘는 유방암이죠. 그리고 베그젤마. 그쵸? 대장암과 비롯한 다양한 적응증이 있죠. 가장 많은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베그젤마, 요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영국 익스타 테라피틱스의 홈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죠. 익스타 테라피틱스, 동급 최강의 차세대 ADC 개발. 여기 보면은요, 아까 내용 속에서 이뮤노젠이 언급되었어요. 로슈와 함께 바로 캐살라라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ADC이죠. 실제 상용화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여기를 보게 되면, 내용을 보게 되면 로버트 로추 최고 과학 책임자입니다. 2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이뮤노젠의 연구 및 개발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모든 초기 단계 ADC 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하였으며 이뮤노젠의 ADC 후보 제품 중 8개를 개발하는 일을 담당했으며 캐사엘라의 연구 책임자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익스타 테라피티스 ADC 분야에서 분명히 영향력과 연구 개발 능력과 신약 개발 능력이 검증받는 회사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ADC 분야에 우리가 집중 투자가 되고 있다. 셀트리온, 익스타, 레고캠, 삼각 로맨스, 한국 ADC에 운명이 달렸다. ADC 글로벌 주목하는 신약 기술이다. 레고캠 바이오 ADC 기술 수출 11건의 5조 규모, 그중 영국 익스타에만 4번, 약 2조 원 규모 수출한다. 셀트리온 ADC 신사업 위에 익스타의 지분 투자, 최대 주주 올라 레고캠과 ADC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정확히 언급하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권한의 그런 계약을 체결했고요. 사실 조금 있으면 우리 회사라 봐도 무방할 수 있는 그런 영국의 익스타,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미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독보적인 그런 대표적인 제약 기업입니다. 생산과 그리고 신약 연구개발 분야와 판매와 그리고 임상과 허가 모든 부분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업이고요. 레고캠은 국내의 최고 ADC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며 세계적으로도 ADC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에요. 이들이 한국의 ADC 운명을 좌우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레고캠 월드 ADC 워즈 2021 최고상 4년 연속, 무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월드 ADC 어워즈에서 4년 연속 수상했다는 거는요, 명실상부하게 세계에서 이 어떤 시상식이냐면 매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되는 ADC 분야 최대 학회인 월드 ADC 서밋에서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8회째를 발휘한 이번 시상식은 예년과 동일하게 베스트 ADC 플랫폼 테크놀로지 총 9개 부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ADC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선정하며 밝힌 수상 배경으로,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최고상을 무려 4년 연속 수상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와 익스타, 셀트리온의 이 부분이 협업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 자, 2022년 7월 1일 날짜인데요. 얼마 안 됐죠. 레고캠, 에로 기대감 증폭, 수조원 규모의 빅딜이 언급된다. 글로벌 빅파마 경쟁 얇음 대비 효능과 안정성 좋다. 품목 허가시 베스트 인 클래스 ADC 항암제 될 수도.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국내에서는 ADC 분야에서 경쟁 약물이 없고요. 경쟁 기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고캠의 신약 후보물질을 사와오죠. 그리고 이거를 제품화 시켜서 중간에 다시 한번 에로를 하든지 최종 제품화를 하든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중요한 건 얘네의 기술력은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셀트리온 ADC 협력을 강화해서 차세대 항암제 맞는다. 영국 ADC 기업 익스타 지분투자 진행 결의를 했죠. 그래서 이 시장은 차세대 항암제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항체, 허주마, 트록시마, 베그젤마 여기에 대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ADC 분야로서. 다시 한번 아까 로슈와 이뮤네전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죠. 로슈의 항체 허세팅과 이뮤노젠의 톡신과 ADC 기술을 결합을 하여서 바로 캐사엘라가 탄생을 했고 이 캐사엘라의 초기 연구진이 바로 익스타에 들어와 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약, 자, 바이오시밀러로 캐시케어를 창출을 해서 그 자금으로 차세대 바이오시밀러와 신약에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다. 더불어 피아주사 제형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쵸? 항체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가면역 질환에 항체가 피하가 접합되고 있지만 항암제로서도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면역관문 억제제. 자, 그 다음 차세대 항암제이죠. 면역관문 억제제. 현존하는 가장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현재도 이제 휴미라를 분기 매출로 제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앞으로 휴미라뿐만 아니라 전체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압도적인 매출 1위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항암제의 BTS, 암 환자 희망의 노래, 킵트루다와 옵디보 등 매출 급성장, 국내에서도 6개 품목 승인, 치료 반응률은 개선해야 할 숙제. 면역관문 억제제가 항암제의 BTS로 떠오르면서 암 환자들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킵트루다와 옵디보. 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셀트리온 면역항암제 바이오시밀러 개발 착수 소식에 강세이다. 2019년에 이미 셀트리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면 키트로다 티센트릭 면역항암제 효과 극대화한다. 병영투어 손잡는 개발사. 그래서 미국 머크 로슈 손잡고 개발 뛰어드는 국내 업체들. 글로벌 면역항암제 시장 규모 예상한다.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747억 달러에서 2027년 1595억 달러. 어마무시해지죠? 시장 규모가 지금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몇백 조잖아요. 그쵸? 몇백 조예요, 몇백 조. 200조에 육박하는 것 같은데요. 글로벌 면역항암제 시장 규모가. 그래서 우리도 이 옵디보와 키트루다를 준비하고 있죠. 여기 국내 병영투어, 이 병영투어가 항암제는요, 병영투어가 대세입니다. 믹스를 한다는 거죠. 케미컬 항암제 하나만 투약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화학 항암제죠. 그리고 표적 항암제, 바로 항체이죠. 항체. 자, 그리고 면역관문 억제제, 얘도 항체입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 우리 몸에 면역세포를 이용한다는 부분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언급돼요. 국내 업체들, 머크와 로슈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네오이문텍, 제넥신과 연관이 있는 기업이죠. 매드팩토, 국내에서
항암제 기업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NK맥스 다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오 이문텍 메트페토 NK맥스, 지노맨 컴퍼니, 파맥싱, 제넥싱, 로슈와 함께 쭉 언급되고 있고요. 이미 면역관문 억제제, 옵디브와 키트로다, 셀트리온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작용 기전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암세포가 있는데요. 암세포는 사실 너무 힘들죠. 얘가 잘 사라지지가 않죠. 수술로 잘라버리거나 방사선으로 태워버리거나 항암제를 투여해도 계속 재발을 해. 얘가 어떻게? 얘는 주위에다가 종양미세항결이라는 그런 구물을 뿌려요. 그래서 레이더를 피해간다는 거죠. 우리 몸에 T세포가 얘를 발견해서 죽여야 되는데 이 그물망에 숨어버리게 되면 바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면역항암제 키트로다와 옵디보를 투여하게 되면 이 그물을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T세포가 얘를 죽이게끔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항암 환자들은 면역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면역세포의 개수와 파워를 증가시키고요. 케미칼 항암제, 그리고 표적항체, 그리고 면역관문 억제제, 이런 면역항암제와 병용 투여가 이미 대세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여기서 항체에 대한 본래 기술력을 세계적인 생산 능력과 원가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죠. 전 세계 항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10여 개 플러스 알파 회사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셀트리온이죠. 이 항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암제로서 확장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그쵸? 여기에 ADC 분야, 그리고 면역관문 억제제까지 우리가 차세대 항암제로서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mRNA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차세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백신 기술로서 또한 이 기술력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려 몰락과 서정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사회이사 고집, 역사로 보는 경제, 끼리끼리 문화로 몰락한 고려와 신분인 사회이사 모시기 오버랩. 자,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서정진 회장의 고교 동창이 사회이사로 있는데 그 부분 또 트집을 잡아서 까는 기사예요. 자, 명분. 그래서 고려와 지금 몰락한 고려를 비교하면서 셀트리온 이 부분을 무지하게 까고 있다는 거죠. 결국 고려처럼 몰락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겠죠. 사회회사에 오너 견제가 존재 이유다. 서정진 회장은 이미 은퇴했어요. 그쵸? 명예회장이죠. 명예회장.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기업 오너가 이 정도 나이 돼가지고 은퇴한 기업인이 대기업 중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더불어서 국내 대기업들과 지배구조와 함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과연 투명한 기업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거듭 언급드리지만 무지하게 깝니다. 아직도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자 보면 EY에서 서정신 시상식에 참여했다는 소식이죠. 국내 EY 여기 글로벌 세계 회계법인 중에 하나죠. 글로벌 4대 회계법인 중에 딜로이트와 기타 회계법인을 포함해서 EY 세계 최우수 기업계상에 최초로 선정되었던 부분이죠. 누가 있습니까? 회계적으로 이상하다고 하나 도덕적으로 이상하다고 한다면 여기 선정됐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고요. 더불어서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포기, 흡입형 치료제를 개발 포기했던 부분이고요. 신약에 대한 기간 다시 한번 10년 이상 들어가게 되고 조 단위 이상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리스크는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더불어 국내에서 바이오의약품 신약으로서 유럽에서 허가받은 기업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국내에서 유럽에서 직접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65세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기업을 역량할 수 있는 역량이 남아있는데 회사를 나온 그런 오너 기업인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아직도 우리 셀트리온은 참 미디어에서 너무나 많은 공격과 찌라시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력으로서 이 모든 부분을 뚫고 왔습니다. 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업. 임직원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업. 그리고 결과물을 꼭 반드시 만들어내는 기업. 우리는 바이오시밀러, 더불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단 한 번도, 신약에 포함해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던 기업입니다. 개발 포기가 아니라 중단했던 부분. 왜?
경제성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너무나 큰 리스크를 지고 가지 않기에 글로벌 임상 상상에서 중단했던 부분이죠. 국내 기업 중에서 수천 명의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던 기업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저는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미 도덕성과 윤리적인 부분과 임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검증이 끝났다. 이제 숫자로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숫자로서 실력으로서 기업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은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숫자로 증명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수급으로서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을 때 바닥권에서 지들끼리 손바뀜이 일어나며 주식수를 모아가며 끌어올리고 있죠. 여기에 실적이 뒷받침되면 합병 기반 위에 남아있는 300만 주 공매도 잔고 대량 쇼크버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정고점 돌파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디어에서 연일 호재를 쏟아내겠죠. 그리고 개인들은 또 달려들 겁니다. 그리고 늘 피해자가 양산이 되겠죠. 안타까운 부분은 투자에 대해서 쌀 때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매입을 시작하고 미친 듯이 달려줄 때 떠나고 넘겨주고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 펀더멘털에 대해서 성장하는 기업은 셀트리온 사실 평생 투자가 가능하기도 한 기업입니다. 왜? 지금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치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배당을 매년 재투자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가격대가 너무나 싸죠. 결국은 언젠가는 폭발적인 성장세에서 가치주로 변해갈 때, 자, 앞으로의 삼성전자가 셀트리온 부분은 언급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이야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죠. 시장이 많이 빠그러져 있을 때 유일하게 3주 연속 또 달려왔죠. 이제 숫자로서 그리고 실력으로서 모니터링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코스닥 주간 기간 순매수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7월 10일 날짜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 1위에 해당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분야엔 연기금이 중심에 있죠. 자, 먼저 손바뀜이 나오겠다고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리고 있어요.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 이틀 연속 2만 명대 재유행 시작됐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약사장의 주식 부호도 별 수 없네. 김범수 5조, 이재용 2조 날려. 여기 서정질 회장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보게 되면은요. 셀트리온 서정진 1조 1천억 뭐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이게 돈을 날린 겁니까? 문제예요, 문제. 돈 날린 게 아니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다시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면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단 자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벌은 겁니까? 얘네들이 뭐 주식 팔아요? 아니잖아요. 그쵸? 더불어 장기 투자에 있어서 가격이 꼬꾸라지면 돈을 날린 게 아니죠. 매매. 자, 이게 잘못된 부분인데요. 거듭 언급드리지만 우리는 돈을 날린 게 아니에요. 이제 돈을 시가총액이 좀 불어나면 그때 현금화 시켜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하겠죠. 자, 그 현금화 시킨 돈 일부는 사용을 하고요. 다시 일부는 재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얘는 시가총액이 재투자가 된 돈은 단지 내가 봤을 때 앞으로 성장성이 커 보이는 그런 투자 대상에, 그리고 그 가치가 싸 보일 때 매집을 하는 거죠. 현금화 시킨 돈으로. 그쵸? 그리고 얘는 내가 투자되고 떨어질 거예요, 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가겠죠. 이제 이 시스템을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투자라는 거는요,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여기에 코인도 있겠죠? 여기에 원자재, 채권. 개인들이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죠. 주식, 부동산, 바로 코인. 이 세 가지 중일 거예요. 여기서 투자 대상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싸 보일 때 미래 가치보다. 자, 그리고 내가 사고 떨어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시간으로 해지하고요. 내가 사고 40, 50, 60 이거 견뎌내고요. 잃은 게 아니다. 그리고 위로는 5배, 10배, 15배, 20배 이 부분을 열어두는 겁니다. 이게 투자의 진리고요. 셀트리온 이제 4년의 박스권이죠. 그리고 고점 뚫는다. 제가 언급드렸죠. 8개월이면 그게 이제 시작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간 증시 전망, 주요 경제지표에 쏠린 눈, 미국 6월 CPI, 소비자 물가, 한국 금통위에 주목한다. 지난주 외국인 수급 들어왔다. 다음 주에는 CPI 금통위가 변수이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주만 보면, 주간으로만 보면. 저는 항상 언급드려요. 크게 봐야 작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작게도 볼 수 있어야 크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큰 흐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미국 국채 금리를 좀 보면 크게 언급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미 국채 10년물이 3.08이에요. 미 국채 2년물이 3.10.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죠. 미 국채 2년물은요. 미국 FOMC의 정책 금리에 영향을 받고요. 미 국채 10년물은 미국의 장기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FOMC에서 페드에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니까 당연히 미 국채 2년물은 올라가겠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자빠지게 올리니까 경제가 빠그러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장단금리가 역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침체와 위축이 우려가 된다. 경기 침체는 지금 거의 확실시가 된다. 그래서 은행이 어떻게 하죠?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대출을 해주면 손해겠죠. 수도꼭지를 잠가요. 그러면 가계와 기업들에게 대출문을 잠그겠죠? 실물 경제는 빠그러집니다. 고로 금융시장이 빠그러졌다는 그런 지난 수십 년간 100년에 가까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이게 바뀌었다. 벤 버냉키 시대 이후에는 바뀌었다. 제롬 파월, 자넷 옐런 이 세 명의 연준 의장, 지금 자넷 옐런은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절대 유대인들과 따로 놀지 않아요. 월가와 미국 재무부는요. 그래서 결론을 지면 미국 경기 침체, 전 세계 정부와 전 세계 경제의 경기 침체, 자, 주가 대비 이미 마이너스 35% 나스닥이 빠졌다. 코스피 마이너스 30% 빠졌다. 비트코인 마이너스 70% 이상 빠졌다. 자, 신흥국 통화 미친 듯이 빠져 있다. 이미 조정폭이 정말 많이 깊게 나와 있다. 이 부분이 바뀔 타이밍을 오히려 지켜봐야 된다. 이미 나스닥이 먼저 반등을 했다. 물론 바닥은 어딘지도 몰라요. 자, 그게 FOMC가 중요하다. 셀트리온 공매도 5만 건 이상 증가. 고덱스 건강보험급여 퇴출 위기. 자, 이래놓고 또 밀었죠. 자, 공매도 5만 건 이상 증가했는데 누적 잔고는 줄고 있죠. 그쵸? 자, 이거는 그냥 명분이다. 자,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지속한다. 추세 반등은 아직이다. 코로나 제2유행 공식화했다. 미 증시 13일 나올 소비자 물가에 달렸다. 나스닥 5일째 상승하고 있다. 자, 이런 미시들을 보게 되면 머릿속에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부분이 정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늘 크게 그려야 투자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기계적인 매입이다. 기계적으로. 그리고 거듭 언급드리지만 정고점 돌파. 이때 일부 차익 실현. 또는 이때 매각하실 분들은 매각하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평생 동행하실 분들은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정고점 돌파입니다.